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살인이 명예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몇몇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이상한 악습이 존재합니다. 살인의 이유도 다양해요. 정략 결혼을 거부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외도 혐의를 받아서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명예라는 핑계를 가장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건 과거에나 벌어진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명예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22년 2월, 불과 2년 전입니다. 이란의 한 웹사이트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되면서 이란 사회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SNS에 공유되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문제의 사진을 보시면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듯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요. 그의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건 마체테라는 도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왼손에 들고 있었던 건 사람의 머리였고요. 경찰서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람의 머리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 사람 벌써 사라진 거예요. 그나마 목격자들이 많이 있어서 경찰은 바로 뒤를 쫓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4시간 뒤, 끈질긴 추적 끝에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태도가 상당히 당당해요. 마치 자기의 행동들이 정당하다는 듯 경찰에게 따졌거든요. 문제의 남성의 이름은 사자드 헤이다리. 그는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당당히 자백합니다. 앞서 왼손에 들고 있던 머리가 바로 자신이 직접 자른 아내의 머리였던 거죠. 그리고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는 아내를 살해한 게 명예로운 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주변에서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에게는 죄의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부부가 맞긴 한 걸까요? 일단 두 사람은 어떤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 알아보면 시간을 거슬러 6년 전인 2016년 여기 아주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한 신부가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모나 헤이다리.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어요. 막상 신부인 모나는 죽을 상인데 반면 가족들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잔뜩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동네방네 퍼진 모나의 결혼 소식에 마을도 축제 분위기였고요. 잠시 후 그녀의 남편 사자드 헤이다리가 도착했습니다. 그 역시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점 눈치 못 채셨나요? 모나 헤이다리 그리고 사자드 헤이다리. 헤이다리라는 이름의 성이 똑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모나 헤이다리와 사자드 헤이다리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결혼 상대를 사촌으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어쨌든 모나는 가족들에 의해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해야 하니까 낙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곧 둘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좀 꾸려나가게 된다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모나의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남편 사자드는 마치 폭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나의 말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어린 신부는 집안에 꼼짝없이 갇힌 채 그의 말에 완전히 순종해야만 했고요. 심지어 부부관계를 맺는 것조차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 사자드는 모나를 향해 지속적인 폭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 마신 날은 말할 것도 없이 강도가 더 심했죠. 아내 모나는 처음부터 원치 않았던 결혼 생활에 또 성폭행과 폭행까지 이어지자 도저히 이 삶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던 끝에 결국 가출을 감행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어린 소녀가 도망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쳐도 자신의 본가에서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 반응이 냉담하기만 한 거예요. 부부싸움 원래 그래.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가족들 망신시키지 마. 이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혼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합니다. 이혼을 한다는 건 이 단순 남녀가 헤어지는 문제가 아닌 가족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실추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나는 이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참아왔던 거고, 심지어 가출을 해도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서 별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던 거고요.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이 집에 가면 남편에게 잔혹하게 폭행당할 게 뻔한데 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부모님은 괜찮다며 남편에게 돌려보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상적인 상가는 정말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던 결혼 생활 2년 차인 2018년, 모나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14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을 출산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폭력을 퍼붓던 사자드는 아이가 태어나도 변하지 않았죠. 심지어 아들에게도 손찌검을 했고 지친 모나는 이혼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참다 못한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고 철저한 준비 끝에 아들을 데리고 아예 남편과 이란을 떠나 튀르키예로 도망쳤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조차도 모나의 편이 아니었고요. 분명 그녀에게는 이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또래 시리아 남성 A씨를 만나게 되죠.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가까워졌고 모나가 힘들 때면 항상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언젠가 함께할 그날을 꿈꿨고 모나가 집을 도망쳐 나오면서 비로소 함께하게 되죠. 그 시각 아내의 가출 사실을 알게 된 사자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는 당장 이 사실을 모나의 부모님에게 알렸고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충격은 이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 여기에 친척들까지 합산해서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명예를 더럽힌 중대한 일이에요. 당장 모나를 찾아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이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모나의 아버지 자바드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딸을 찾아오겠습니다. 자바드는 딸 모나를 경찰에 실종 상태로 신고했고 여러 서류와 번역기를 챙겨서 모나가 있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녀가 갈 법한 곳은 전부 수소문했지만 사실 타국에다가 숨어버린 모나를 찾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자바드가 이토록 모나를 찾아 헤맨 이유는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딸을 향한 아버지의 이 뜨거운 부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딸 모나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조치 없이 그녀를 방치했고 앞서 말했듯 이슬람 국가에서 이혼이라는 건 가족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바드는 가족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딸을 찾는 거예요. 이 여정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어졌지만 행적에 대한 작은 단서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바드는 깜짝 놀랐죠.
바로 모나였거든요. 아버지가 침착하게 물었죠. 지금 어디 있어? 하지만 딸은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연락은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거예요. 그런 모나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돌아만 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너의 안전을 보장해주마. 응? 이 말에 모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모나는 겨우 17살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전화를 끊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가족들은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워요. 다들 모여봐. 그리고 이 계획에 사자들과 여러 친인척들까지 나서게 됐죠. 이후에도 모나로부터 몇 번이나 전화가 더 걸려왔고 그때마다 가족들은 너가 돌아와야 한다 라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모나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죠. 2022년 2월 오랜만에 찾은 고향. 그녀는 가족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고 부모님과 포옹을 나누면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버지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이 고향으로 온 모나는 더 이상 가족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 본가로 향하게 되죠. 얼마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로 그녀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찾은 고향, 오랜만에 찾은 집. 모나가 들뜬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모나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아요. 바로 눈앞에 이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사자들가 있었거든요. 이내 차 주변으로 모나의 남동생과 사자들의 형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고 그대로 그녀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자들의 만행은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이 괘씸한 아내를 벌했다는 기쁨에 취해서 막 사자들가 잘린 모나의 머리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이제야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죠. 사자들가 이 기쁨에 취해 있었던 그 시각, 집에 남겨진 가족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딸 이 시신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담요에 둘러싸인 시신은 집 근처 외진 곳으로 유기되어져 버렸고 그렇게 17살의 어린 소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갑게 배신당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누구보다도 이 부모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약속을 지킬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더 웃긴 건 이후 경찰에 붙잡힌 사자들과 다른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아버지 자바드는 우리 사위는 아내를 부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아니, 최고의 삶을 제공해주던 이런 하늘 같은 남편에게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고요. 예? 이어 그는 모나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명예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자신들의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단순 가족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어떠한 살인에도 명예를 부여할 수 없을 뿐더러 명예살인은 가족 문제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회 또한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그럼 법정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이 사자들과 공범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8일 사자드는 8년의 징역형을, 공범인 남동생은 45개월의 징역형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가 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자드에게 선고된 이 8년은요. 그간 지속되어 온 가정폭력 혐의, 성폭행 혐의, 이 말고도 살인과 시체 유기에 대한 모든 혐의가 종합된 처벌이라는 겁니다. 이거 죄에 비해서 너무 관대한 처벌이잖아요. 당연히 다들 비난이 잇따랐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모나의 부모님께서 키사스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키사스란 이슬람 율법에 지정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게 보복을 의미하는 일종의 보상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에게 유족들은 보복 살인을 해도 된다라는 법적으로 허용된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법원에 키사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나의 부모님은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이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 편을 드는데 이 처벌이 가벼울 수밖에요. 이들은 모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인 모나에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불가피한 범죄라고 보는 거죠. 이에 또 한 번 이란 사회는 큰 파장이 생겨났고 그간 암묵적으로 통용되었던 명예살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근데요, 이미 이 수년 동안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제정이 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 라이트 워치는 이 범죄를 합법화시키는 사회 제도를 지적하면서 서둘러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전 세계 역시 이번 사건을 두고 명예살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죠. 만약 이란 당국이 아동결혼의 잔인한 이 관행과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법을 제정했었다면 또는 명예살인이라는 악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나는 오늘날 멀쩡히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제2의 모나가 없기를 바라며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